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치러질 것 같습니다. 결국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느 쪽이 더 어필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치부 한성훈 기자와 앞으로의 60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꽤 높게 나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탄핵 선고 당일인 어제 발표된 이 한국갤럽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를 기록하면서 모든 정당을 통틀어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 역시 38%나 됐습니다. 이 정도 무응답층 비중이 얼마나 높은 건지 과거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날이었죠. 2017년 3월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율이 32%였는데 지지 인물이 없다는 응답 19%에 그쳤습니다. 네.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017년에는요. 문재인 후보 말고도 17% 지지를 받은 안희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황교안, 이재명 등 1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인 후보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또 계속됐던 여야 강대강 대치로 이 정치 불신이 심화된 건 역시 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2%였는데도 이 대표 지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이재명은 싫다. 이른바 반-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대표 숙제 중 하나인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난 2일 재보궐선거 담양, 여기가 이제 민주당 텃밭인데 네. 조국 혁신당에게 패한 것은 이 대표에게는 꽤 좀 속쓰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재보선 다음 날에 이 대표가 호남 중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미운 자식 보는 듯하다, 이런 위기감이 공유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 역시 민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포용, 끌어들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반-이재명 정서를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대표라면 아직 정권 재창출 가능성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군이 10명 안팎으로 다양한 점, 여론의 집중도 측면에서 유리할 거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냈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런 프레임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예, 이 민주당이 대선까지 승리하게 되면 입법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다, 이런 견제 심리를 노린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민심이 이제는 반대로 이재명도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기대도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윤 대통령 파면 뒤에는 조금 자중할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장관, 또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일찌감치 사실상의 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헌재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된 데 대한 보수 지지층 분노를 최대한 지지세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자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시간표 역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